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정부경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초저금리 유지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면서 미국 증시는 상승 반등했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상승 출발한 코스피 코스닥은 장 초반 하락 전환했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수급표랑 살펴보면 양시장에서 개인만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는 종목 대응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실전매매 정수와 종목 상담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 댓글로도 실시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또 여러분 많이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 이름인 실전 매매 정수 검색하시거나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촬영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서울경제TV 언제 어디서든 라이브 채널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도 접속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전문가와 패널이 사칭한 불법 유사행위가 의심되실 때는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정수 위원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오늘 시장 보합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자, 최근 이제 시장을 흔들었다라고 많이들 그러는데 저는 뭐 흔들리는 게 이만큼밖에 안 흔들려서 별로 이건 뭐 별 문제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요 흔들리는 거 무슨 폭락장처럼 무슨 과거 뭐 사이드카라든지 서킷 브레이크처럼 느껴지시나 봐요. 전혀 그런 게 아닌데 양호한 그 박스권 흐름 속에서 내리면 올라가고 올라가면 빠지는 전형적인 박스권장입니다. 여기서는 겁낼 게 없어요. 차별화장이고 좋은 종목을 싸게 사면 올라가면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또 샀는데 또 올라가면 또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이게 박스권장인데 그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폭락 안 나옵니다. 자, 일단 시장의 흐름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코스피고요. 자, 우리나라 시장 뭐 폭락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려면 2,950 지지가 일단 깨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깨진다고 폭락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2,700이 깨져야 폭락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수는 2,700이 깨져야 야 이거 폭락 장세구나. 이거 조정이 커지는구나. 하락 장세 들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하려면 2,700이 깨져야 되는 거고요. 완벽한 하락 장세로 들어가려면 2,200은 깨야 됩니다. 근데 2,200 깨질 일이 있느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에서 지금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주는 SK 하이닉스를 봐보세요. 어제 그저께 롯데케미칼을 봐보세요. 하락장이 나올 거면 얘네들은 먼저 벌써 낮아빠져가지고 밑에 그냥 쑤셔박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지금 하이닉스 정고점을 돌파를 계속해주고 있고 롯데케미칼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런 모습들 절대 지금 시장을 하락장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이유. 지금은 상승장 속에서 박스권 조정이고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왔다 갔다 흐름이 나오는 겁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되는 것은 그동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옥석가리기. 근데 지금에서는 뭐가 좋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냐면 어제도 그저께도 최근의 흐름을 보니까 소비재 관련주들, 화장품, 백화점, 유통, 카지노, 여행, 호텔, 뭐 음식 업종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억눌렀던 애들 있죠. 지금 우리나라 오늘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이제 유통이 되면서 이제 예방 접종을 놓을 텐데 이제 백신이 이제 보급이 되는데 요게 이제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효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마친 데에서는 환자 수가 쭉 줄어든대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종식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줄어들긴 하겠죠. 거기다가 이제 여름으로 이제 접어들게 되면 봄, 여름 되면 날씨 따뜻해지면 동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면역력이 올라갑니다. 체온이 올라가면 면역력이 올라가게 되면 기존보다는 나아질 거란 얘기죠. 그러면 백신도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그렇게 되면은 올 봄이나 여름 정도 되게 되면 상당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여행 컨텐츠부터 해서 뭐 카지노 그동안 이제 억눌렀었던
뭐 화장품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 먼저 종목들이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이번 주 월화 수 타이밍이 나왔던 흐름이고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계속 얘기해드렸고 오늘 수요일이죠. 그래서 어저께와 그저께 방송을 보게 되면 제가 카지노 관련주 좋을 거다. 그다음에 음식업종들 좋을 거다. 그다음에 화장품주 좋을 거다. 유통주 좋을 거다. 카지노, 여행, 호텔 등등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쪽 관련된 종목들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리기도 했고 그랬는데 어쨌든 IT는 그럼 안 되느냐? IT가 왜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되죠. 그래서 시장이 어제 미국 시장을 보게 되면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갔죠. 이유는 대부분의 이제 시장 흔들릴 때에서 뭐 금리가 어쩌고 뭐 유가가 어떻고 뭐 환율이 어떻고 물론 저도 그걸 체크를 하지만 이게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그런 이슈들로 인하고 시장이 빠지질 않아요. 시장이 강할 때에서는 그런 악재들을 먹어가고 상승을 하고요.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그게 호재가 나와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기도 하고 정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지 맘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이런 뉴스들은 참고만 하는 거고 주가 되는 건 바로 시장의 힘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세 변곡점 달인이라고 표현하면서 계속 서울경제에서 2014년도 10월 달에 제가 데뷔를 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했을 때 저는 추세 변곡점의 달인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근데 실전 매매 정수도 없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시장을 잘 보는 전문가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이런 뉴스 기사에 흔들리지 않고 제가 보는 방향이 있어요. 힘의 방향.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이기 때문에 무슨 악재가 나와도 뭐라든 그것 때문에 시장이 흔들리는 거다라고 한 번도 표현하지 않았던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미국 시장도 박스권역으로 13,000을 지지를 하고 아래꼬리 단 이유가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겠다. 2%대 뭐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이쪽 아직 그렇게 크게 초인플레이션 아니다. 그래서 2%대만 유지가 된다라 그러면 계속 기준금리를 계속 그 제로금리로 유지를 하겠다. 그래서 고용 안정 계속 하겠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의 다우도 마찬가지고 유럽 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반등을 주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바닥을 치고 뭐 상승한다? 그건 아니고 그냥 박스권이야, 박스권. 어쨌든 그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은 일단 해결이 됐기 때문에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고 그럼 박스권에 관련된 흐름 속에서 갈 놈들은 가고 안 갈 놈들은 또 빠지겠죠. 그 흐름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선수들은 매매하기 좋은 장, 초보자들은 손절하면 올라가고 안 손절하면 더 빠지는. 그러니까 약한 종목은 더 빠지는, 가는 건 더 가고. 초보자들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예 모르겠다. 그러면 IT 부품주 저점 매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었던 소비재, 화장품, 백화점, 유통, 카지노, 여행, 호텔, 음식 이쪽에 있는 관련주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약주도 이상한 거 건들지 말고. 뭐 지금 뭐 코로나 치료제 나온다 해서 그쪽 보시는 분들 그쪽이 아니에요. 코로나가 완벽하게 잡히게 되면 여행주를 봐야죠. 그리고 뭘 봐야 돼요? 카지노 화장품, 여행주를 봐야죠. 영화를 봐야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쪽은 거의 망하다시피 내려왔었으니까.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쪽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시장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소비자 관련주의 전망까지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시부터 이정수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진행이 되니까요. 시장 이야기, 종목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공개 방송도 놓치지 말고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표적 종목 확인하러 가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면요. 지난 종목도 대부분 잘 가고 있는데 코스모 신소재가 17.8%의 수익률 내고 있고요. 나온시큐어랑 한국콜마도 모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이번 주 종목도 살펴보시면요. 이번 주 종목으로는 CJ와 현대로템 올라와 있는데 현대로템은 아직 매수가에 미도달한 상황이네요. 개발 종목의 총 누적 수익률은 117.1%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CJCGV가 올라와 있네요. N자형 패턴을 보이는 종목, 매수가 매매 전략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CJCGV입니다. 며칠 전에 CJ도 여러분들 가지고 나왔었죠. 이것도 CJ하고 CJCGV를 작년 11월 24일 전후로 해서 이틀 연속 가지고 나왔던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또 갖고 나오는 건데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N자형으로 다시 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CJ는 CJCGV의 또 지주회사다 보니까
그쪽에는 관련주들이 잘 움직이며 뭐 CJ 제일제당부터 해서 대한통운 그다음에 뭐 CJ CGV 영화 뭐 엔터 CJ ENM 등등등 이쪽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거기 때문에 CJ도 가고 CJ CGV도 가고 둘 다 갈 것 같아서 오늘은 CJ CGV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가격 전략은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어제 있었던 현대로템 표역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현대로템을 드렸는데 어제는 가격대가 들어오질 않고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아직 시장이 바닥을 치지 않았으니까 얘도 치고 날아가지는 못하죠. 만약에 다시 밀리게 되면 그 가격대로 밀리게 되면 19,300원 그러면은 뭐 접근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정도 시장에서 어차피 종목들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급락도 안 나오고 시장도 박스권은 유지를 해주니까. 그래서 어제 파월 의장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그동안에서 시장이 잠깐 흔들렸던 이유가 이제 파월 의장이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확실하게 무슨 얘기가 나올까 그런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좀 흔들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그 얘기로 인해 가지고 여기 2,950은 안 깨질 것 같아요. 그렇죠? 안 깨질 것 같으니까 박스권입니다. 그래서 흔들면 근데 뭐 많이 흔들겠어요. 미국 시장 조금 반등 나왔으니까 이렇게 한 오늘 이 저점 3,000 어제 저점이죠. 3,035 정도 이 자리는 지지를 해주고 갈 놈들은 가고, 그러니까 SK하이닉스는 가고, 뭐 빠질 놈들은 빠지고,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차별화 나오다가 말겠죠. 그리고 뭐 개별 종목들, 뭐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와 같이 가는 놈들은 또 가고, 또 빠질 놈들은 또 빠지고, 그런 왔다 갔다 차별화 장세가 진행이 될 건데 거기에서 대형주들도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시장이 안 무너지는데 종목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매수 가격은 미도달은 됐지만 다시 밀리면 볼 수 있는 시장이 박스권으로 진행이 되면 여기가 안 깨져요. 19,000원이 안 깨지니까 싸게만 사면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러다 시장이 강하게 반등 주고 세게 올라가면 얘도 세게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저점 매수만 잘 하시면 될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최근에가 이거 작년에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소비재 관련 쪽에서 카지노 관련주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CJCGV에 있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13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파라다이스를 얼마에 그때 추천해 드렸었냐면 잘 가죠? 작년 10월 13일 날 매수 가격이 13,550원. 드렸던 종목인데 지금 수익률은 31%에서 좀 더 넘어갔습니다. 아까까지 아침에서가 31%니까 현재로서는 추가적으로 그래 뭐 33%, 35% 정도 되겠네요. 어쨌든 31% 정도의 수익을 주고 있는 파라다이스인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파라다이스는 굉장히 바닥권역에서 있었고 카지노 관련주죠. 그 코로나로 인해서 카지노가 그러니까 뭐 역대 가장 안 좋은 국면을 지나간 겁니다. 최악의 국면을 지나갔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줄어들거나 아니면 치료제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만 나와도 주가는 선반영을 합니다. 뭐 실적이 좋으나 마나 그건 나중 얘기고요. 그건 나중 얘기인 거고 지금은 망할까 말까 문 닫을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실적은 확인이 안 돼도 그 기대감 때문에 왜냐하면 적자가 무지막지하게 났다가 적자가 이제 안 된다라는 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억눌려 있었던 종목들이 좋은 건데 그래서 가는 겁니다. 왜 가느냐? 그래서 가는 거다. 뭐 얘가 뭐 사상 최대 실적 그런 것 그딴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망할랑가 하다가 문 안 닫는다. 뭐 이런 이슈만 하더라도 충분히 급등을 하고도 남는 지금 호재 뉴스들이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정보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별로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한다고요? 그거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그럼 세력들이 싫어합니다. 그 세력들은 그런 얘기들을 어디서 하길 좋아해요? 파라다이스가 4만 원 갔을 때 그런 얘기를 하길 좋아해요. 왜? 여기서 이제 코로나 치료제가 확인이 됐다. 이거 실적도 이제 좋아질 거다라고 고점에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뉴스들 빵빵 터지죠.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야 이거 지금 파라다이스 전년 동기 대비 뭐 실적이 뭐 700%대 600%대 아니 그 적자에서 그러면 됐는데 그러면 뭐 100원 벌다가 100만 원 벌면은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데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닥에 있을 때 좋은 거지 고점에 있을 때에서 좋은 얘기들 빵빵 터지는 얘기들은 무슨 얘기다? 개인들한테 물량 다 넘기고 자기네들은 팔고 도망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움직여주는 이유가 그러한 거고 나중에 많이 올라가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면 그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작년에서도 10월 달에서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코로나 사태 때문에 억눌렸기 때문에 결국은 한 번은 갈 거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뭐 갈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인류가 멸망한다고 저는 보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주식을 하면서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바닥에서 좋을 걸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파라다이스도 여기에서 뭐 얘가 빠져봤자 어딜 빠질 거냐. 지구가 멸망하지도 않을 거고 인류가 멸망하지도 않을 텐데 결국은 좋아질 텐데 길게 가져가면 얘가 크게 갈 거다라고 분명히 그때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었고 지금 그래서 가고 있는 겁니다. 저거 좀 돌파했죠. 그래서 갖고 있는 분들은 지금까지 잘 버텼다면 비중을 줄여놓고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여름까지 한번 갖고 가보세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쌓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궁금하신 분들은 좀 이따가 공개방송 때 얼마까지 갈지 얘가 100만 원 갈지 1000만 원 갈지 1억을 갈지 얼마를 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강원랜드인데요. 아까 파라다이스를 13일 날 말씀드렸다면 10월 14일 날에서는 강원랜드를 말씀을 드렸어요. 마찬가지 얘도 카지노 관련주 쪽이죠. 그래서 지금 그때 당시는 매수 가격을 22,750원에 추천해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10월 14일 그때 대비 얘는 별로 올라간 게 별로 없네요. 13% 정도가 올라가는 종목인데 파라다이스가 가면 강원랜드도 쫓아가겠죠. 뭐 뻔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가져가셔도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래서 얘기를 지금 조정받을 때 싸게 22,000원에 사야 될 거냐 아니면 지금은 사야 될 거냐 궁금하신 분들은 공개방송에 들어오면 힌트라도 드리겠죠. 어쨌든 이제는 무슨 종목들을 봐야 된다? 소비재, 화장품, 조만간 화장품 움직일 것 같아요. 화장품, 백화점, 유통, 카지노, 여행, 호텔, 음식 이쪽 소비재 관련주 쪽하고 그리고 IT입니다. 그쪽을 보셔야 돼요. 이상한 거 보지 마시고 그쪽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그리고 이게 이제 CJ, CGV가 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작년에서도 작년 올해 CJ하고 CJ, CGV를 추천을 했었던 종목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 추천했을 때 가격은 22,550원에 11월 24일 날에 CJ, CGV를 추천했었는데 11월 24일 날 이날 여기서 추천했던 건데 한 차례 급등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강하게 움직이고 나서 조정을 받고 지금 얘가 뚫으려고 그러는데 얘는 무슨 관련주죠? CJ, CGV 영화관. 왜 영화관이 왜 움직인다고요? 카지노랑 똑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문 닫고 망할 뻔했습니다. 망할 뻔했는데 대기업이라서 망하질 않았어요. 대기업이라서 열심히 적자가 나도 그냥 언젠가는 인류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거에 베팅을 하는 거죠. 세력들도 마찬가지고 뭐 대기업들도 당연히 그냥 문 닫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뭐 대기업이 뭐 문 닫는다고 뭐 몇 년 문 닫는다고 문 닫겠습니까? 그냥 적자만 갖고 가는 거지. 어쨌든 간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슬슬 이제 풀리게 되면 이 CJ, CGV도 원래 자리로 갖다 놔야 되죠. 그렇죠? 뭐 여기까지는 모르겠지만 뭐 절반만 갖다 놔도 어마어마하니까 이 대형주가 7만 원만 가더라도 이게 몇 프로 수익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지금 호재들이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인류는 멸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안 죽는다. 더 이상 이제는 죽지 않고 치료제로 이제 살아난다. 이게 지금 이슈예요. 앞으로 계속될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살살 아직은 안 나와요. 살살살 나올 기미를 보이고 있다가 요게 이제 봄 되고 여름 되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얘는 많이 가 있겠죠. 그래서 CJ, CGV가 아마 고점을 돌파를 할 건데 그래서 오늘의 표적 정보도 갖고 나온 건데요. 어쨌든 기존에 샀던 분들은 고점에서 못 팔았다면 지금에서도 비중을 적다면 그러니까 절반은 이미 팔아야 되는 거죠. 절반을 이상을 팔고 나머지를 가지고 있다면 계속 쭉 가져가시면 되고 자 그럼 바로 오늘의 표적 정보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CJ, CGV 오늘의 표적 정보 가지고 나왔는데 못 사요. 문제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금 시장 밀릴 때 싸게 28,000원 쪽으로 밀리기를 좀 기다렸던 건데 이렇게 올라가면 사지는 마세요. 기존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 돌파할 겁니다. 돌파할 거고 올 여름에서 이거 7만 원도 봐요. 왜냐하면 코로나가 저는 종식이 되는 것과 같이 제가 마치면은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제가 뭐 과학자도 아니고 제가 무슨 뭐 그렇죠? 제가 복지부 장관도 아니고 모릅니다. 코로나가 그게 이제 종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저는 몰라요. 모르지만 차트들과 종목들과 흐름을 보게 되면 이거는 거의 뭐 종식하겠다라는 느낌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트에는 모든 게 녹아져 있는데 지금 이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는 거의 끝났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하고 한번 차트하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그럼 차트들이 야 코로나 끝난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음식업종부터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뭐 유통, 백화점, 뭐 화장품, 소비재, 카지노, 여행 조만간에 아마 화장품 움직일 겁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해서 그쪽 종목들이 움직일 거다라는 걸 그래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괜히 제가 얘기해 주는 건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CJ, CGV 고점 돌파하면 좀 오래 걸리긴 하겠지만 원래 있었던 자리들은 다시 갈 겁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은
지금은 살 수가 없고요. 차라리 이걸 살 거면 CJ를 사는 게 나아요. 어차피 그놈이 가면 얘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CJ는 아직 올라간 게 별로 없죠. 기존에도 여러분들한테 며칠 전에 27,400원에 출연했던 것 같은데 그냥 얘가 가면 얘도 갑니다. 그래서 얘도 CJ EN은 가지고 있고 CJ CGV 가지고 있고 왜냐면 얘가 지주회사니까. 그리고 CJ 대한통운도 가지고 있고 CJ 제일제당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CJ CGV가 저게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그때에선 순환매로 CJ가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거의 CJ CGV는 정고점 돌파한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돌파를 할 거고요. 그래서 요건 돌파하면 계속 강세가 이어질 거고 뒤늦게 CJ도 따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CJ CGV는 28,000원은 조금 그렇고 매수 가격을 그나마 그래도 오늘 장중에 수정해 준다라 그러면 뭐 그래도 비슷해요. 28,500원은 괜찮아요. 28,500원으로 혹시나 내려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자 정도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표적 종목으로 CJ, CGV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볼 차례입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되고요. 유튜브로도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접수 많이 해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메디톡스요. 메디톡스. 예.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한 13만 원이고요. 13만 원? 네, 한 10%요. 비중이 몇 프로요? 10%요. 10%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그 대웅제약과의 뭐 화해 같은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어쨌든 이제 그 협상 뭐 얘기가 나오면서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뉴스는 나오면 끝이에요, 사실은. 뉴스는 나오면 끝인데 어쨌든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악재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으니까 주가가 그동안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어느 정도 좀 더 들어줄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들어주게 되면 24만 원에서 25만 원 정도 보시면 되는데 네. 한 차례 상승을 쭉 하고 나서 거래가 실렸죠. 이 네. 거래가 이제 이걸 그 뉴스를 알았던 애들이 물량을 던진 거예요, 지금. 네. 근데 이 종목이 모든 종목이 올라가려면 이 세력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네. 빠져나가면 개인들이 이 무거운 종목 이거 19만 원짜리 이거를 땡길 힘이 없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갈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쭉 빠지면 다시 얘네들이 매집을 해가지고 어쨌든 이제 악재는 사라졌으니까 다시 매집해갖고 다시 30만 원, 35만 원으로 갈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지금 당장은 제약주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약해요. 예. 싹 다 저쪽에 IT 아니면 지금은 오히려 소비재 쪽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IT하고 소비재 쪽으로 오히려 수익이 났으면 비중을 좀 더 줄여가지고 교체하는 게 아마 속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만 없었으면은 그냥 좀 더 보여도 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어제 고점에서 못 팔았던 부분은 좀 아쉬우니까 네네. 일단 18만 8천 원이 지지가 되면 조금 더 올라오면은 거기에서는 좀 더 비싸게 비중을 좀 더 줄일 필요는 있다. 대신에 예, 예. 18만 8천 원이 깨져버리게 되면 그 밑으로는 18만 원 깨지고 갭을 메우고 16만 원, 15만 원, 14만 원, 13만 원까지 다시 내려올 수도 있으니까 네네. 18만 8천 원이 깨지면 그때는 비중을 많이 좀 줄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선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덕산 네오로스골 제가 매수한 지가 한 6일 됐어요. 6일 네, 43,000원에. 43,000원에 네, 근데 이걸 빠졌다 내렸다 하니까는 좀 걱정스럽고 또 들고 가도 되는지요. 자, 덕산네오록스는 제가 표역 종목으로 추천했던 종목이에요. 아, 네, 네. 추천했던 종목이고 네. 작년 12월 달에도 1월 달에도 많이 소개를 시켰던 종목이고 매수 가격은 잘 기억나지는 않지만 대략 한 30% 넘게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어휴, 예.
네, 표역 종목으로 3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인데 네. 더 가도 된다라고는 보고 있지만 비중을 많이 줄여놓고 절반 이상 팔고 나머지를 가져가는 분들한테는 좋고 그리고 4만 원이 깨지면은 안 되는 선에서 보유하기 좋고 딱 이렇게만 대응하시면 되는데 매수한 가격대가 4만 3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고점에서 지금 샀죠? 네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실전 매매 종수를 한 달 전, 두 달 전에 챙겨봤다면 이거를 4만 3천 원 살 게 아니고 3만 4천 원, 3만 3천 원 뭐 이렇게 싸게 3만 원대 초중반 때 사가지고 지금 수익 많이 나갔고 룰루랄라 하면서 이거를 네. 수익 많이 났는데 좀 팔까 말까 좀 더 버틸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빠지면 불안하고 올라가도 불안하고 그렇죠? 네, 네, 매수 가격이 높아서 그래요. 네. 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매수 가격 높게 하지 마시고 지금 비중이 20%신데 네. 얼마든지 시장이 다시 반등을 줬다가 쿵 하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시장은 지금 종고점을 돌파하고 계속 날아가는 장이 아니고 올라가면 빠지고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장이기 때문에 이거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절반을 파시고 다시 매수 가격을 싸게 사세요. 37,500원 정도면 싼 자리인데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말고 수익으로 바뀌게 되면 지금 미국 시장도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나쁘질 않아요. 지금 보면은 뭐 코스모시소도 강하게 움직이고 몇몇 종목들 다시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수익으로는 4만 3천 원 이상으로 들어줄 수 있으니까 거기서는 절반을 파셨다가 다시 얼마요? 나중에 4만 3천 원 이상으로 수익이 날 때 100원이라도 수익이 나면 팔았다가 네. 3만 7,500원 쪽으로 조정받으면 싸게 사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이게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라는 종목인데요. 네, 이게 물린 지가 꽤 됐다가 네, 이제 오늘 좀 올라가지고 지금 약간의 수익이에요.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죠? 1,700원에 네, 비중은 35%인데요. 비중은 35%. 예. 자, 일단은 바닥에서 지금 기가 외국인들이 조금 들어왔어요. 거래량은 좀 약한데 일단 수급 쪽으로는 매매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도 보유하기에는 괜찮아요. 지금 바이오 인식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는데 이게 지금 보안 섹터에서 그 며칠 전에 이제 앨런 그 재무부 장관 미국 디지털 화폐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는 작년도서부터 해서 뭐 화폐 개혁이면 화폐 개혁인 거고 전 세계 추세에 맞춰 가지고 디지털 화폐 이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유통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화폐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중앙은행, 한국은행에서 이거를 테스트하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갈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디지털 화폐로 가는 부분에서는 뭐가 항상 따라오느냐? 바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도 그쪽으로 완벽하게 뭐 중심주는 아니지만 주변주로 엮여는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네. 보안이라든지 이런 게 엮여 있어가지고 오늘 보게 되면은 보안 관련주 어제도 뭐 K사인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뭐 자동화기기 관련주도 움직이고 그래서 디지털 화폐 플러스 거기에 관련된 보안 섹터들. 그래서 오늘 드림 시큐리티도 움직이고 드림 시큐리티 그다음에 라온, 시큐어 이게 다 보안 관련주 쪽인데 이쪽에 움직이는 일들이 다 비슷해요. 얘네들도 생체 인식이라든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체 인식 가주니까 지금 덩달아서 그 중심주는 아니지만 뭐 주변으로도 뭐 얘는 뭐 오히려 핸드폰 쪽이긴 한데 어쨌든 가죽이 난단 말이어서 지금 정도의 느낌이면 1,800원에서 1,850원까지는 갈 것 같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매매적인 관점에서 박스권으로 보고 거래가 만약에 실리면 폭등이 나오지만 이거 지금 같은 거래량에서는 1,800원서부터는 분할 매매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19,000원에 15%. 소마진. 만 얼마요? 19,000원? 네. 네, 19,000원에 15%. 자, 소마젠. 자, 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이거? 먼저 많이 올라갔을 때 27,000원에 팔이 안 돼 못 팔고 지금 여기까지 있습니다, 그거. 그렇죠. 이게 이제 얘도 이제 코로나 이슈라든지 이제 뭐 그 유전자 치료제 모더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이슈들로 해갖고 제약주도 움직일 때 막 움직이다가 네. 지금 빠져 있는 건데 요거는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얼마에 그냥 나와야 되나? 일단은 지금 굉장히 지겨운 이 제약주의 흐름 속에서는 18,000원만 사실 주더라도 빠져나오면 참 좋을 텐데 18,000원을 줘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18,000원에서 손절해도 한 5% 정도에서 6% 정도 손실인데 저라면 그 정도 올라가면 감사합니다 땡큐하고 손절하고 차라리 다른 쪽으로 들어가서 먹는 게 속 시원한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지만 이거는 올라와야 말인 거고 지금은 그렇다고 손절하기에도 모양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점도 지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좀 갖고 가봐야 될 것 같고요. 다시 여기 15,000원대로 오게 되면은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얘는. 15,000원. 네, 15,000원대로. 그래서 지금은 최근에 올라왔던 부분에서 이게 윗꼬리에 거래가 실린 게 이게 좋은 모양은 아니고 누군가 매집하기 위해서 들어올리고 빼고 또 매집하고 몇 번 이런 이제 시도를 할 거예요. 좀 지루하게도. 그리고 나서 올 연말이라든지 내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이거는 뭐 확실하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나와 있는 모양은 쉽게 19,000원 쪽으로 올라가기는 조금 어려운 모양새를 좀 가지고 있어요. 쟤는. 한 18,000원만 정도면 떼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이거 올 수 있어요? 내년? 시간이 걸리겠어요? 시간이 좀 걸리죠. 아유. 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지금 제약주가 너무 약해서 이거는 기다리는 15,000원이나 방법밖에 없습니다. 16,000원 오면 그냥 그런저리 가서 팔아야 되겠네. 손해봐도. 그렇죠. 뭐 5, 6,000원. 5, 6천 원 정도? 그쪽으로 올라올 때 팔아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그 정도의 손실이면은 뭐 20, 30% 정도면 지금 시장에서 종목들이 좀 빠져 20, 30%도 아니네요. 15% 정도면 얼마든지 소비재 관련주 쪽, 차라리 화장품 쪽으로 공략을 하시거나 그러면 화장품 쪽이 좋거든요. 지금 화장품 쪽으로 돌아가 버리게 되면 15%는 나오거든요. 어저께 상한가 갔을 때 15,500원에 네. 놨었는데 못 팔았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다 그때가 팔으려고 조금 했다가. 아쉽네요. 그때라도. 근데 물론 이거는 지난 결과론이니까 만약에 그때 상한가 가고 나서 더 갔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왕 어차피 물렸으니까 지금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자. 지금은 손절은 늦었고요. 또 다시 반등을 기다렸다가 종목 교체를 할 수 있으면 네. 지금 당장은 여행, 소비재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소비주 관련주들, 뭐 화장품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등등등 이쪽으로 일단은 잘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이지바이오요. 이지바이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시죠? 8,060원에 15%요. 8,060원에 15%. 네. 8,050원에 15%. 이것도 참 어제 올라올 때 수익만 났었으면 좀 팔았으면 됐을 텐데. 자, 이지바이오는 이제 사료, 뭐 이쪽에 이제 섹터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그 사료 관련주들 많이 움직였죠. 갑자기 종목들이 기억이 나질 않는데 이지바이오를 비롯한 사료 관련주들이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고 뭐 곡물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비료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이쪽 애들이 움직이는 바람에 같이 움직인 것 같은데 지금 윗꼬리 새기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게 또다시 여기서 질질질질 거릴 것 같네요. 그래서 횡보 내지는 살짝 조정받았다가 다시 움직일 텐데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요. 욕심내지 말고 비중을 조금씩 뭐 다 매도할 필요까지는 없어도 8,000원부터 9,000원 사이에서는 매도 타이밍을 좀 잡아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근데요, 여기서 네. 좀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추가 매수요? 추가 매수하고 6,000원으로 내려와 상관없어요? 기다릴 순 있어요. 기다릴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추가 매수를 하는 자리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딱 지금 자리가 선수들이 해도 되는 자리고 초보자들은 물리기도 좋은 자리예요, 지금은. 차라리 어제도 올라오고 오늘도 올라와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네. 잠수를 타요, 이러다가. 아, 잠수를 타면은 이지바이오도 이 저점이 깨져버리게 되면 이거는 밑으로 크게 잠수 탈 텐데 매매가 좀 되나요? 그러니까 사자마자 아니다 싶으면 1초 만에 팔 수 있는 손절 가능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러면 이거는 괜히 들어갔다가 물량만 더 들어갔다가 더 빠져버리게 되면 이제 꼼짝 받지도 못하고 나중에 3,000원까지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60% 돼도 그대로 들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만약에 빠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거는 함부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여기서
이것보다 더 왜냐면 위에 보면은 위에 지금 위에 뿔이 크게 두 개가 있죠.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모양이에요. 이걸 돌파를 못하면 이게 역사적인 고점이 되는 저 쌍봉 모양이 저런 거거든요. 물론 저게 쌍봉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넘어가면 쌍봉이 아니고 못 넘어가면 저게 쌍봉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를 쉽게 못 넘어가요, 여기를.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런 거고 매매하기도 참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종목을. 차라리 이쪽을 보느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파라다이스를 보는 게 훨씬 더 안전해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파라다이스 이거 주가 완전 바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지바이오에서 물린 거를 차라리 일로 들어가서 이 파라다이스가 그동안 카지노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그동안 이만큼 억눌렸는데 아니면은 뭐 금액이 크신 분들은 파라다이스 시가총액이 얘도 1조 5천억이나 되고 그 다음에 CJCGV도 그런데 코로나 사태가 이제 끝나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원래 자리를 갖다 놔야 됩니다. 원래 자리로.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들어가서 수익 내는 게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왜냐면 CJCGV 상장 폐지 안 당하거든요. 당할 수가 없어요. CJ그룹인데.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추가 매수 물타기는 괜찮지만 이지바이오로 잘못 들어갔다가 안 되면 그렇죠? 크게 빠져요. 크게. 실적 한번 잠깐 볼까요? 이것도 지금 실적 자체가 나오질 않죠. 이게 아마 재상장이 됐었나요? 차트가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라진 게 이쪽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요거는 추가 매수는 좀 불안합니다. 네. 회사가 그러면 8,000원 이상은 봐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8,000원 이상을 봐도 되는데 근데 이지바이오도 회사가 나쁜 거는 아니에요. 얘도 이제 지주사 쪽으로 탁 올라타다 보면 얘도 안전하고 괜찮은데 이게 개별주 이제 시가총액이 2,300억 정도가 되니까 참 요거는 매매하기 어려운 종목이 하여튼간 제가 이거를 머뭇머뭇거리는 이유가 회사는 사실 망할 회사는 아닙니다. 이게 지분 구조를 따지게 되면 여기저기 얽혀있는 게 좀 많은데 나쁘지는 않은데 괜히 잘못 매매했다가 물려가지고 작전하는 애들한테 당해가지고 3,000원까지 빠질까 봐 그럴 가능성도 다분히 있는 애예요. 회사는 괜찮은데 이제 장난질이 좀 심합니다, 얘는. 그래서 그런 거고 8,000원까지 갈 수 있느냐? 장난질이 심한 종목이기 때문에 8,000원이 뭡니까? 10,000원까지도 올라가고 많이도 가요, 갈 때는. 그래서 이거는 작전주라서 매매하기 상당히 어려운 종목이고요. 이걸로 승부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이거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장난질이 좀 적은 다시 얘기하자면 차라리 얘보다는 CJCGV나 아니면 파라다이스나 그런 쪽으로 보시는 게 지금 장에서는 안전할 거고 앞으로 주식하는 데서도 상당히 안전할 거다. 그래서 이 작전주, 세력주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 패가망신 나간다라 그러죠. 그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회사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닙니다. 나쁘진 않아요, 회사는. 장난질이 심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8,000원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쪽은 그냥 팔고 안전한 쪽으로 교체를 해보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자,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자, 전화가 끊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바로 중간 시장을 일단 점검을 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종목 상담 함께하고 있습니다.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도 방송 중에 이정수 위원님과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댓글창으로도 종목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표적 종목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표적 종목으로는 CJCGV 만나봤었죠. 현재는 3% 조금 넘게 오르면서 29,0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시황도 점검을 한번 해보면요. 장 초반부터 코스피, 코스닥 모두 등락을 반복하면서 혼조세 보였는데요. 현재는 오름세 키워가면서 상승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입니다. 양시장에서 개인이 사주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소량 매수 함께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정수 위원님 시장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분위기는 그냥 그래요. 뭐 무지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거는 당연히 더 아니고요. 무지하게 좋은 건 아니지만 분위기는 점차적으로 저는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코로나 이슈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속속 들려와요. 그러니까 접종을 시작한 지역에서는 확 떨어진답니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근데 그거를 별로 기사화하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면 주식 살까 봐. 세력들이 꽁꽁 숨기는 게 아닌가?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제 치료제가 이제 들어오고 나서 좀 지나면 이제 이거에 따른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벌써 세력들도 그런 정보를 입수를 하고 지금 영화 관련주 급등 나오고 있죠. 파라다이스 급등 나오고 있죠. 최근에 여행 관련주도 움직이죠. 자, 한번 차트 보겠습니다. 노랑풍선도 움직이죠, 오늘. 차트 보면 노랑풍선, 여행 관련주, 여행사. 노랑풍선도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어제 하나투어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오늘도 또 강하게 움직이기. 왜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대요. 제가 뭐 이거 책을 내용을 정확하게 본 건 아닌데 쓱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갖고 사람들이 억눌리잖아요. 그럼 억눌린 다음에 이게 이제 집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이런 스트레스와 이런 것들이 심하다라는 거 뭐 방송에서 여기저기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제 코로나가 딱 풀리게 되면 가장 많이 사람들한테 그 소비로 분출이 되는 게 어디냐? 여행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여행. 그래서 가장 먼저 코로나 사태가 이제 해제가 되면 사람들이 그동안 못 갔던 이거 자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여행으로 이제 푼다라는 누가 그런 글을 책에서 제가 잠깐 본 것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고. 그래서 그렇게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이 아마 폭등세가 나올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그때 작년에서 그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만약에 코로나 사태가 풀리게 되면. 근데 지금 하나투어도 그렇고 뭐 모두투어도 그렇고 지금 카지노 이게도 마찬가지고 파라다이스도 마찬가지고 움직이는 꼬락서린을 보게 되면 죽을 생각을 안 하고 이제는 살아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얘네들이 이제 세력들이 알고 매집을 하고 이제 띄우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소비재 관련주들 그래서 조만간에 이쪽에 이제 화장품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뭐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시장은 여러분들이 그동안에서 뭐 시장에서 뭐 그동안 많이 공략했던 종목들이잖아요. 뭐 해운주, 뭐 철강주, 뭐 최근에서 뭐 저쪽에 뭐 판지 관련주들, 뭐 종이 관련주, 종이 목재, 뭐 조선주, 뭐 증권주 사실 여러분 많이 하진 않았죠. 어쨌든 그런 쪽들 많이 공략하거나 제일 많이 여러분들이 공략했던 제약주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종목들이 순환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백화점이라든지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주라든지 뭐 소비재, 화장품이라든지 이쪽에 비중이 많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은 작년, 재작년에 갖고 있던 사람들 다 욕하고 다 버렸어요, 다. 그렇죠? 욕하고 하도 많이 빠져가지고 시장이 다 급등 나오는데 혼자들만 다 빠지고 안 가니까 이미 벌써 다 손절하고 없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게 시장이라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다 떠나고 없는 종목들이 나중에서는 좋아지고 많이 좋았던 애들이 이제는 무덤이 돼버리고 또 무덤이 됐던 애들이 정화가 되고 다시 새로 움직이고 이게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코로나로 많이 억눌렀던 애들이 이제 움직이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시장의 종목들이 그래서 좀 바뀌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보이는데 어쨌든 시장이 여기서 이게 올라오게 되면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들 말고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이 튀어나올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IT는 살아있어요. IT는 살아있지만 많이 올라간 애들은 좀 조심하시고 많이 안 올라간 애들 쪽으로 보셔야 되고 저점 찍고 내일 양봉 나오게 되면 본격적으로 종목들이 움직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저는 화장품 쪽을 좋게는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여행 관련주, 카지노 관련주, 호텔 뭐 등등등등등등 이쪽 관련주들 갖고 있는 분들은 좋으니까 지금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뭐하러 팔아요? 호텔신라 그렇죠? 사면 샀어야 되는 거지 이걸 뭐하러 팝니까? 그래서 오늘 만약에 장중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공략을 해본다라 그러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호텔신라도 무겁고 망할 회사 아니고 이제 카지노가 이제 풀린다라 그러면 얘가 올라가면 올라갔지 얘가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있는 종목들은 다 좋은 종목들이니까 잘 참고하시고 오후장에 여러분들이 대응할 때에서도 이쪽 위주로 보시면 좋은데 하필이면 월화수 타이밍에서 제가 이 소비재 관련주들 봐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월화수 타이밍에 방송을 안 보신 분들은 또 그렇죠? 또 타이밍 놓치시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제가 공개 방송할 때에서도 공개 방송을 하고 또 이런 얘기들 나눌 테니까 많이들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바로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튜브 상담으로 갑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자, 대주전자재료 매수 가격은 43,000원에 비중은 10%. 손절하세요. 손절하세요. 이거 뭐하러 사요, 이거를. 이거 팔고 호텔신라로 들어가는 게 100배 나올 것 같은데 떠 있는 상태 43,000원. 이거는
2만 원에 사서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3만 5천 원 깨지면 익절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져가는 거지 4만 3천 원에 가져가갖고 승부 볼 종목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거 말고도 차라리 IT 부품주 살 거면은 바닥에 지금 있는 애들 많은데 자, 요거는 손절하고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동아약품 얘도 약해요. 18,000원. 마음으로서는 손절하세요인데 너무 많이 물려있기 때문에 손절하기가 좀 그러네요. 더 빠질 수 있습니다. 더 빠질 거 생각을 하고 빠질 자리는 요까지. 그래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생각한다면 5,000원에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 얘기가. 5,000원 내려온다는 얘기보다는.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어요. 한 10,000원까지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은 좀 들고 이런 종목은 줘도 안 갔습니다. 이런 종목은 안 하는 게 낫다. 뭐하러 합니까? 이런 종목을. 많이 올라갔다 많이 빠지고 있고 주구장창 빠지고 있는 종목을. 이런 종목은 절대 하지 마셔라. 신규 매수로는. 근데 물려있는 사람들 입장으로는 전저점 지지, 반등 17,500원만 와도 손절할 생각으로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신풍제약. 이게 제약주들이 많이 넣으신데 제약주들 저 좋은 얘기 하나도 안 할 건데 자 122,200,000원 마찬가지 제약주들 제가 작년 12월 15일서부터 고점 치고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심하라고 했는데 정말 조심을 했었어야 되는데 맞았죠? 지금은 반등 주고 또 빠질 생각으로 나오는 게 아닌가. 물론 반등은 10만 원까지 나올 수 있는데 반등은 주고 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0만 원 정도 반등 나오면 손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퀀타 매트릭스. 뭐 신규주인 것 같은데 27,350원. 27,350원. 대충 이 정도에서 손실은 34%. 의료기기. 이것도 뭐 제약은 아니지만 제약주 친구인가 보죠. 자, 요거를 기업 분석을 잠깐 보면 혈액 분뇨 체액 인체 내부에 채취된 대상을 진단 의료기기 이것도 뭐 진단기기 그런 건가 본데요. 진단 키트까지는 아니어도 뭐 비슷한 검사 시스템 뭐 비슷하겠네요. 이것도 뭐 진단 지금 뭐 시즌부터 해갖고 EDGC 다 빠지고 있는데 뭐 얘가 올라갈 일이 있겠습니까? 일단은 21,000원까지 반등은 생각을 하고 보유는 되지만 이것도 지금 구간에서는 화장품이 훨씬 더 낫습니다. 돈 있으면 이거 추가 매수할 생각이 있으면 화장품을 들어가는 게 낫고 만약에 손실이 5%다. 이거 당연히 잘라버리는 게 낫죠. 손실이 5%면 잘라버리고 화장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건 손실이 5%가 아니고 손실이 30%다 보니까 좀 반등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보유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 유튜브 상담의 자화전자. 저는 보이는 대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아마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는 안 좋으면 대놓고 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자화전자 너무 많이 빠졌죠. 그래서 반등은 나오겠지만 반등 나와도 박스권밖에 되질 않아요. 매수 가격은 15,000원. 일단 수익이시면 보유가 가능하고 반등 나오면 2만 원 정도에서 다시 질문하세요. 2만 원에서 22,000원까지 갈 건지 2만 원에서 다시 밀려 내려갈 건지.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다른 애들보다는 좀 양호하네요. 보유. 자, 다음. PSK. 그러니까 이쪽에 반도체가 좋긴 좋은데 지금은 만만한 쪽은 이쪽에 이렇게 떠 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떠 있는 애들이 아니고 차라리 화장품 쪽이나 카지노, 파라다이스 이제 가는 거예요. 호텔 실내 이제 가는 겁니다. 뭐 노랑풍선 뭐 이제 가는 거예요. 그쪽이 훨씬 더 나아요. 할 거면 그쪽이 훨씬 더 낫지. 이거 갖고 있어봤자 박스권 타다가 또 빠질걸요. 그러니까 이쪽 애들은 매수 가격이 높으면 지금 이분도 매수 가격이 39,770원이죠. 뭐하러 갖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종목 교체합니다. PSK에는 좋은데 어디서 좋은 거냐면 매수 가격이 25,000원이나 매수 가격이 2만 원에 있는 사람이 수익이 105% 있을 때. 참고로 PSK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 코로나 스테 있을 때에서 이 바닥에서 이날이죠. 3월 17일, 18일, 19일 공개 방송하면서 PSK 사라, 우수MS 사라, PNT 사라, 후성 사라, LNF 사라, 에코프로 사라, 에코프로 BM 사라 하면서 8가지에서 9가지의 IT 부품주 사라고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서 이 PSK도 그때에서 바닥에서 올라갔을 때 이때 얘기했었죠. 150% 올라갔다고. 지금으로 따지게 되면은 220%까지 올라간 종목인데 저는 근데 이거 PSK 갖고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50% 먹고 팔라 그랬습니다. 왜? 50% 먹고 딴 거 살라고.
근데 냅뒀으면 초대박이었죠. 그러니까 주식은 쌀 때 사는 거예요. 물론 50% 바닥에서 잘 사가지고 200%까지는 못 먹었지만 50% 먹고 탈락을 해줬잖아요. 지금은 그때 당시 13,000원, 12,000원대, 13,000원대 추천했던 종목을 제가 38,900원에서 39,000원대에서 제가 이걸 당연히 안 좋게 얘기하겠죠. 왜냐하면 12,000원대 얘기했던 종목을 13,000원에서 12,000원대 얘기한 종목을 4만 원 부근으로 올라간 종목을 뭘 좋게 얘기합니까? 여기서는 종목 교체가 유리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좀 이따가 공개 방송이 있을 텐데요. 그때 당시 바닥에 있었던 종목들 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좋았습니다. 한번 검색해보세요. PNT, 우세메스, 그다음 PSK, 에코프로, LNF. 그때 당시 작년 3월 달에서 200%에서 뭐 300%, 400% 간 종목들이 수두룩한데 이제는 코로나로 억눌렀던 애들 봐야 된다. 공개 방송 좀 이따 진행합니다. 네, 오늘의 종목 상담까지 모두 함께 했고요. 이정수 위원님과는 잠시 후 이어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이야기 더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고수들의 주식 잔소리 이어집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랄게요.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고 있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